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즐겁게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봄의 깊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창 푸른 잎이 피어나고 녹음이 짙어질 4월 말경에 계룡산 남쪽 자락 숲을 걸었었는데요. 푸른 숲이 너무나 아름답고 포근해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들리는 새소리, 계곡물 소리, 그리고 숲을 배회하는 바람소리, 이런 소리들이 늘상 있어 왔지만 새롭게 들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걸었는데요. 걷다 보니 가끔 들러 쉬던 대자암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계룡산 산불봉의 모습이 사뭇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숲은 제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같은, 그리고 연인 같은 것이라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무언가 생각할 것이 있으면 숲으로 가곤 합니다. 그것이 익숙해진 제 버릇인데요. 여러분들은 마음속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요? 각자 나름대로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가능하면 긍정의 에너지를 가득 담아올 방법으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정서주가 부릅니다. 우리 어머니. 이 노래 들으며 82번째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시작합니다. 흰 머리 따뜻러 은비녀 꽂으시고 옥색 치마 차려입고 사뿐사뿐 걸으시면 천사처럼 고왔던 우리 어머니 여섯 남들 패고를까 치마끈 졸라매고 가시밭길 헤쳐가며 살아오셨네. 해진 옷 기우시며 흰 밤을 지새우고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어대면은 어머님도 울었답니다. 흰 머리 빗서 내려 동백길을 바르시고 분간장 굽게 하고 내 손잡고 걸으시고 마으러기 보냈었네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자식 걱정 밤잠을 못 이루고 70평생 가시밭길 살아오셨네. 천만년 사시는 줄 알았었네. 떠나실 날 그다지도 멀지 않아서 막내 딸은 울었답니다. 마으러기 보냈었네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자식 걱정 밤잠을 못 이루고 70평생 가시밭길 살아오셨네. 천만년 사시는 줄 알았었는데
떠나실 날 그다지도 멀지 않아서 막내 딸은 울었답니다. 막내 딸은 울었답니다. 행복하자, 즐겁게 살자 많이들 말은 합니다. 누가 주지도 않고 만들어진 것도 없는 즐거운 행복은 내가 만들고 지켜가는 것이랍니다.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담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방송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 회원들의 시를 소개해드리며 숲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보내는 일상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시는 이진옥 시인님의 시 봄이 오는 건 기적이지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오는 건 기적이지. 이진옥. 가지마다 눈꽃 핀 나목이 푸른 잎의 기억과 열매진 자리의 아픔을 안으로 들여 고독의 시간을 견딥니다. 햇살이 하얗게 웃어줍니다. 눈부신 나무는 잠시 아득해져 휴 하고 참았던 숨을 토해냅니다. 나무의 숨결이 쓸쓸한 숲에 퍼집니다. 고요하던 숲이 휘파람으로 화답하고 새들은 날개를 접고 노래 부릅니다. 나무의 몸을 빌려 기거하는 다람쥐는 나무의 언 가슴을 가만 쓸어줍니다. 숲을 배회하던 찬바람이 나무를 다독입니다. 나무가 가지를 떨며 눈을 털어내자 겨울눈이 창백한 입술을 내밉니다. 숲의 어진이들이 토닥토닥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며 겨울을 견디고 있습니다. 잎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있는 겨울산을 보며 봄을 준비하는 나무들의 소리 없는 움직임,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연물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엮어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시로 표현을 해 주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 오는 건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진옥 시인님의 봄이 오는 건 기적이지, 이 시를 읽으며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이진옥 시인님은 예술가로 등단하셨고 예술가 작가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군포예술지 편집위원을 역임하셨으며 한국시인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산림문학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시집으로는 불안이라 읽어주세요라가 있네요. 네, 좋은 시 잘 감상했습니다. 자, 다음 시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정현 시인의 봄 아침입니다. 봄 아침, 임정현. 거품빛 아기싹들 톡톡톡 마른 땅 떠밀고 촉 튀우는 소리. 간밤에 내 설잠이 그래서였군. 임정현 시인은 1990년에 문학과 의식으로 등단하셨고 한국시인협회 정회원이시고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 고문으로 또 계시네요.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 이사이시기도 하시고 시집으로는 하루살이가 해에게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짧지만 봄을 맞는 아침에 소리 없는 움직임으로 분주하게 마른 땅을 밀어내고 촉 튀우는 소리에 밤잠을 설쳤다고 하는 그런 짧은 시가 강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또 다음 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호수야라고 하는 시인데 조병무 시인님께서 쓰신 시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수야, 조병무. 그리도 큰 거울이야 내 참 안기고 싶어. 마음이 넓어서 좋구나. 그만 내 돌아설래야. 하늘에서 내리는 어여쁜 빗물이 모여
무슨 세월을 그리도 열심히 새이고야 포근포근히 내 다리랑 팔이랑 그 얼굴이랑 폭 담기고 싶구나, 마시고 싶구나. 네, 조병무 시인께서는 1963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셨고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장, 그 다음에 동덕여대 교수 역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평론집으로 가설의 옹호 같은 것들이 있고요. 시집으로는 꿈 사설이 있습니다. 숲과 만남, 그 다음에 수필집도 있어요. 내 마음속의 숲, 뭐 이런 다양한 창작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3회 녹색문학당도 수상하셨네요. 네, 이 호수야를 읽으면서 그 호수를 큰 거울로 비교해가지고 그 마음이 넓은 그런 호수에 안기고 싶은 시인의 마음도 담아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온 그런 세월도 담아놓고, 주변의 풍경도 담아놓고, 그렇게 아름답게 담겨있는 호수를 동경하면서 쓰신 시 같이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그런 풍경들,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식감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감성을 담아서 이끌어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이 참 시쓰기 좋은 계절이지요. 봄에 초록초록한 그런 풍경들, 그런 숲들이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이 부릅니다. 님 찾아 가는 길. 나밖에 몰랐던 그 사람 내 곁을 떠나 버렸네. 아쉬운 미련만 남겨둔 채로 내 곁을 떠나 버렸네. 찾아 나는 가리라.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 날 두고 떠나갈 줄은 이렇게 못 잊을 그리움 주고 내 곁을 떠나버렸네. 님 찾아 나는 가리라.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학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봄의 기운을 마음에 담으며 시를 감상하고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자, 다음 시 또 하나 소개합니다. 조연환 시인의 겨울나무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나무, 조연환. 온 산을 흔드는 북녘바람을 알몸으로 맞이하는 겨울나무여. 새봄에 피어올릴 잎눈 속에다 너만의 푸른 소망 간직했기에 영하의 추위도 견디나 보다. 한여름 무성한 너의 품에는 진달래, 애기똥풀, 지천이었고 다람쥐, 벌, 나비 즐거웠는데 원망을 모르는 성품이기에 잠잠히 친구를 그리나 보다. 봄부터 너를 보며 즐겨 했으나 내 옆에 친구들 너무 많기에 나 홀로 애태우며 기다리다가 조용한 너의 품이 너무 좋아서 겨울숲 너에게로 달려 나왔지. 품 안에 기른 생명 떠나보내기 너라고 애달지 않으랴마는 수만 개 생명을 떨쳐보내고 당당히 버텨선 너의 모습에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주라는 하늘의 진리를 깨치려 하네. 네, 조연환 시인님은 2000년도에 시인 정신으로 등단하셨습니다. 한국산림문학회 고문으로 계시고요. 시집으로는 그리고 한 그루 나무이고 싶어라 너 이팝나무 같은 사람아. 그 동시집도 있네요. 쇳덩구리는 똥을 더럽다고 안 하지. 산문집 산이 있기에 같은 다양한 저서 활동도 하셨습니다. 제7회 녹색문학상도 수상하셨네요. 자, 이 시 속에서 보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숲을 좋아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무의 그런 모습들이 성냄도 싸움도 질시도 시기도 없이 그렇게 서로 어울려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많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숲에 그냥 드나드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숲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언의 가르침을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9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은경 시인님의 눈물 날아오르다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 날아오르다 지은경. 눈물이 날 땐 무작정 산에 간다. 겨울 산문에 들어서면 정막마저 꽁꽁 얼어붙는 길. 아무도 가지 않은 하얀 길. 투명한 날것의 풍경들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는다. 뺨을 때리는 눈꽃바람. 정신 번쩍 드는 황홀한 회초리다. 2024 갑진년의 종소리에 실린 꿈. 나무들 이름표 없이도 모두 튼실하다. 이름을 불러주는 건 사람들 뿐. 허명을 위해 다투는 건 사람들 뿐. 붉고 노랗게 수다 피우던 나무들 옷을 벗고도 추워하지 않는다. 겨울숲을 지키는 소나무는 수문장. 누천년 숲을 지킨 나무는 나무가 아니다. 계절마다 가르침을 주는 우리의 스승이다. 지금 나무는 겨울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푸른 봄을 꿈꾸고 있다. 산문에 기대어 바라보는 내일, 새장을 부수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새의 울음소리. 이 시간에도 묵묵히 반쪽 세상에 등불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야겠다. 네, 지은경 씨님은 월간 신문의 총회장이시기도 하고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이사이시기도 하십니다. 현대시협에서도 24, 25대 부이사장을 하셨고요.
활동폭이 참 상당히 넓은 시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집도 오랜 침묵, 숲의 침묵 읽기 등 14권이나 되네요.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다른 평론집, 칼럼집, 수필집 이런 것들이 합해져가지고 한 30여 권이 된다고 하십니다. 많이 배워야 될 그런 시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은경 시인님의 눈물 날아오르다 이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주는 그런 아늑함, 평안함 그런 것들이 이 시 속에 녹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림문학회 시인님들의 시를 읽으면서 참 편안하게 느끼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로 산을 좋아하고 산에 매주 이렇게 오르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보여주는 그런 다양한 풍경들과 마음 따뜻함들이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시들이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물이 날 때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뭔가 좀 답답함이 있다던가 뭔가 생각할 것이 있을 때는 꼭 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서 걸으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다니다 보면 내려올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 또는 없더라도 마음 평안함을 안고 오게 되더라고요. 자,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소개시켜 드릴 시는 최수진 시인님의 뿔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뿔, 최수진. 강토가 어쩐 일로 뱃속에 뿔을 품고 있군요. 단단하고 뾰족한 뿔은 잡힐 듯 말 듯 세차게 요동치며 별별 소란을 피우곤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복근이 긴장한 뿔은 된소리니까요. 뿔은 좌우를 가로질러 흐르기도 하고 위아래로 두서없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풀숲에 옹성거리며 모여있던 말을 주섬주섬 꺼내다 보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도 파생된 뿔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곧 이 가슴 안으로 후두둑 빗발치며 쏟아지겠죠. 나는 전염되었어요. 바닥에 차오르는 모양새에 풀쑥 내 마음이 울렁이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얼른 뿔 하나 집어 엉켜붙은 그들의 날숨 소리가 가지런해질 때까지 불고 또 불어봅니다. 성난 그들의 따스한 초록빛 기운을 없애버리려 들겠지만 언젠가는 들수만큼 큰 그 몸뚱어리에도 투명한 나이테가 새겨질 테니까요. 최수진 시인의 뿔, 이 시는 조금 좀 얼른 읽어서는 이제 좀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는 세상살이에 어느 곳에나 그런 뿔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뿔은 보일 듯 안 보일 듯 잡힐 듯 안 잡힐 듯 그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눈 뜨고 살아가는 시간 내내 피어오르고 생겨나게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마음이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들이 집중되면 그걸 뿔로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피어나면 또 스스로 없애기도 하고 없앴던 뿔이 또 살아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는 읽는 사람의 각자의 형편이나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색깔을 주면서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진 시인님께서는 2021년 시와 소금으로 등단하셨고요. 산림문학회 회원이시기도 하시고 기획위원으로 계시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강원 작가회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시집으로는 산채 비빔밥과 몽키 바나나, 그 다음에 미세스 함무라비라는 게 있습니다. 참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숲에서 듣는, 느끼는 이런 다양한 감성들은 많이 배우고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하나 듣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김성환 묻지 마세요. 나훈아 고향역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마로라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마로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마로라 세월아 가지를 마로라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이쁜이 코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코스모스 반겨주는 정든 고향여 다
정이 손잡고 고갯마루 넘어서 갈 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여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이 생각나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는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인님들의 추억 속에도 남아있는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아마 추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소개할 시는 최영희 시인의 시 내 안의 그입니다.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 안의 그, 최영희. 가면 안에 세포가 스며들어 고요와 단단함을 깨고 태어남 속으로 들어서면 울림의 목소리 따라 우주의 풀 속으로 입원합니다. 아른한 하늘 끝 빗살 내리면 깃털 하나 솜털 하나 살아있는 숨 오롯이 당신을 위한 나를 만들어 갑니다. 네, 이 시를 쓰신 최영희 시인님께서는 시인이시기도 하고 화가이시기도 하시네요. 우리 산림문학회를 통해서 등단을 하셨고 지금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패션 디자인 교사이시기도 하십니다. 시집으로는 오뜨 꽃띠르의 삶, 그 다음에 너의 결 다가올 때, 수필집 소소한 행복길 1, 2가 있습니다. 많은 그 저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살면서 내 안에 나를 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내 안에 그를 보는 것도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존재하는 그는 어떤 모습일지, 그것이 이제 대상에 따라서 뭐 숲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하나의 지정된 뭐 나무일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또 사람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작가가 느끼는 다양한 그런 내 안에 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오롯이 당신을 위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참 좋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한 단계 더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최승학 시인님의 바람 맞는 나무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자알이 다 영글어 부담스러울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흙의 기다림처럼 온전히 펴지지 않는 파초에 마음껏 빛을 쏘는 태양처럼 나뭇가지를 해살하는 바람에 떨어질 줄 아는 잎을 붙잡지 않는 가지는 없다. 다만 어지러운 잎과 가지 공교롭게 얽혀 있다면 거센 흔들림 흩기 위한 지극히 어려운 견딤의 자세일 뿐. 이리저리 방향 잃은 바람을 향해 서 있는 나무, 잔가지든 굵은 가지든 아무리 해도 지탱하지 못해 꺾이고 구겨진 잎 껴안고 휘청거리는 몸짓하며 구르는 바람소리로부터 버팀은 부름켜에 힘을 밀어넣고 발끝 세워 일어서겠다는 열망에 솟아나는 몸부림일 뿐. 두께를 알 수 없는 어둠에 감겨있는 나무, 그리하여 자신의 몸피조차 살피기 힘겨운 나무, 할 일 없이 날아가는 탐스러운 잎 싱싱한 빛깔 살아나지 않아 안타까워하며
바닥에 넘어져 누운 잎들을 붙들고 있음은 세상은 밝아야 한다, 빛 부셔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을 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바람의 꼬리에 휘말려 앙상한 잎마저 잃어버린 나무. 구음의 소용돌이 앞에 무작정 떨고 있는데 푸른 눈을 하고 푸른 가슴 지닌 푸른 춤을 추는 넌지시 바람막이 되어줄 이웃 함께 있음에 반려의 숨길 열었을 뿐. 최승학 시인님은 1997년 한명문학으로 등단을 하셨네요. 한국문인협회와 한국산림문학회, 그 다음에 강릉문인협회 회원으로 계시기도 합니다. 시집으로는 악읍의 나무 붉은 열매, 세 번째 목요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한명문학상, 백교문학상, 청계문학상, 모던 포엠 문학상 등을 많이 수상을 하셨네요. 시 속에서 보여주는 이런 바람 맞는 나무, 여기서 저는 언뜻 나 자신을 이렇게 비교해보는 생각이 언뜻 났습니다. 다양하게 바람 소리,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어대면서 붙어있는 가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다양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좀 엮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비록 바람을 맞고 있는 나무지만 또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싱싱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튼튼하게 살아갑니다. 자, 우리 다음 시부터는 이제 시조가 되겠는데요. 우리 시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는 우리 김수연 시인님의 말을 건넬 줄 아는 기타라는 시조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건넬 줄 아는 기타, 김수연. 멀수록 조금 오래 설레이던 처음인걸. 깊은 허공 두드리는 가냘픈 손끝 다 빨갛게 물들고 있는 그리움이면 어쩔까. 달을 품은 고독은 구름되어 따라간 뒤 징징대던 울음을 멈춰버린 기타 소리. 눈빛도 들키지 않게 숨겨온 호흡인데 큰 나무를 잡고 설 때 바람이 말을 걸어 넘치는 저녁 노을 언뜻 물든 순간 때문 줄 끊긴 기타가 된 몸 뜻밖에 흔들리고. 시조는 제가 좀 많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읽으면 똑같이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시하고 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수연 시인님은 95년도 월간 문학세계로 등단하셨고요. 수연 꽃꽂이 중앙회 회장도 하셨고 한국산림문학회 회원이시면서 이사이십니다. 시집으로는 시 짓는 여자 등 5권이 있고요. 시조집으로는 여백에 담다, 계단 오르기, 초록의 뜰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을 건넬 줄 아는 기타. 기타하고도 이렇게 마음을 건네는 거겠죠. 기타 칠 때의 그런 느낌, 감성, 그때그때의 기분 이런 것들이 아마 표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또 다음 시조 하나 또 보겠습니다. 혼자 노는 나무에게, 우형숙 시인님의 시조입니다. 혼자 노는 나무에게, 우형숙. 내 맘의 총 함량은 시공을 초월하지. 말재주 부족한 난 내 삶처럼 살고프다. 배울까 흉내 내볼까 탐심 없는 그 마음을. 비록 짧은 시입니다마는 느낌이 좀 강하게 옵니다. 우영숙 시인님은 2001년 월간 한국시로 등단하셨고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 번역위원장도 하셨네요. 산림문학회 회원이시면서 이사이시고 시집으로는 산안개, 아침 강가에서 괜찮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대문학상 타셨고 그다음에 한국문협의 전영택 문학상도 수상을 하셨고 역동시조 문학상도 수상을 하셨네요. 혼자 노는 나무에게, 나무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무에게서 배우고 싶다는 뜻이겠죠. 저도 역시 말재주는 별로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를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배울 게 많은 숲이고 나무죠.
자, 잘 읽었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남진이 부릅니다. 둥지.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노래 듣는 시간에 창밖을 보니 눈이 부시게 날씨가 기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초록의 빛깔이 펼쳐진 그런 산야가 너무 포근하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자, 또 읽어드릴 시를 봅니다. 이승현 시조 시인의 시 봄의 경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봄의 경의, 이승현. 씨앗을 품었다가 풀어놓는 흙의 숨소리, 바람이 봄을 열듯 풀어지는 저 속살, 나 역시 황토빛 자공 그 속에 꽃이었다. 이승현 시인님은 2003년도 유심으로 등단하셨고요. 한국시조시인협회 부이사이십니다. 그 다음에 산림문학회 회원이시고 시조집 빛, 소리 그리고 사색의 수레바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한 그런 시조지만 그 속에 봄의 경이로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시 하나 또 볼까요? 정영석 시인님의 산이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산이, 정형석. 존재란 이런 거라고 전범으로 우뚝 서서 하늘 바라 땅을 굽어 올곧게 뻗어나가 누대를 이어왔구나.
바위 삭고 흙도 굳어 이렇게 사는 거라고 제 몸 토바 본보기로 얼망졸망 계곡 능선 알뜰살뜰 건사하여 우람한 번듯한 감은 억만년을 가는구나. 안 보여도 계절 챙기고 들리지 않아도 온갖 것 품는 말하지 않더라도 한결같은 그 자태는 사는 것 이런 거라고 온몸으로 가리킨다. 네, 정영석 시인님께서는 2001년 공무원 문예대전으로 입상을 하셔서 등단하셨네요. 그 다음에 시조문학으로 등단하셨고 충북 시조회 회장, 그 다음에 한국문인협회 이사,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시집으로는 영광의 세계, 소설집으로는 영광은 증언한다. 그리고 나래 시조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참 이 시조 속에 있는 내용들은 자꾸 이렇게 중언부언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죠. 안 보여도 때가 돼도 다 이렇게 자기 할 일, 그 다음에 그 속에 수많은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 챙기고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산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쓰신 시조가 아닌가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자, 이어서 동시지만 짧은 동시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자 시님의 봄마중이라고 하는 동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마중 이광자. 알싸한 눈바람 쓰레질 지나고 새싹 연두머리 뾰죽뾰죽 노랑노랑 복수초 별빛 미소 분홍 손길 바람꽃 화산 터트리니 초록산 온통 희망의 축제 가슴가슴 꽃이 피네. 참 예쁜 동시입니다. 이광자 시인님은 아동문학가이시고 동요작가이시네요. 2012년 한국아동문학으로 동시로 등단하셨고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산림문학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동시 동화집으로는 종달새와 할미새의 옛이야기 외에 다수가 있고요. 제9회 산림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그렇게 참 예쁜 시각으로 이렇게 봄마중하는 마음을 표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남은 작품들 또 소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곡으로 현철이 부른 사랑의 이름표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고 후회